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큰 줄기를 다룬 거예요. 형용사절에 큰 줄기가 뭐가 있는가? 관계대명사의 큰 줄기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거기서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그 줄기로부터 어떤 무성한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지들이 또 각종 다양한 각종의 이제 어떤 이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지치기의 이제 이론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 내용은 말이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관계대명사의 대용어와 생략. 대용어는 이런 거죠. who나 that을 서로 대용할 수 있고요. 뭐 which나 that을 대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에 whom까지 끼어듭니다. whom이 무엇을 대용어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해서 서로 인터체인저블하게 쓸 수 있는 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요. 생략은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게 있죠. 목적격일 때 생략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세분화하면 동사의 목적어일 때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을 테니까 이걸 좀 세분하고 더 나아가서 목적격이 아닌 경우에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요거까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용어부터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책부터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우리 알다시피 whom인데 의문대명사에서도 살펴봤지만 whom은 현대영어에서 매우 싫어하는 표현, 싫어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whom을 쓰는 것은 formal writing에서나 볼 수 있다. formal writing. 그러니까 informal writing이나 speaking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다. informal writing이나 speaking에서는 바로 나오네. whom 대신 who나 that을 쓴다. 미국 영어에서는 제한적법이면 that을 많이 쓰고, 그죠? 비제한적법이면 who를 쓰겠죠. who도 목적격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whom이건 who이건 that이건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는 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을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omission이라고 돼 있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stare into the face of the woman. 어떤 여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I have loved for so long. 내가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여자랍니다. 예,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그 여자의 얼굴을 빤히 응시하였다. 어쨌건 주어고 동사고 woman이 반복된 명사가 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니 목적격이 필요하죠. whom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하나 이거는 formal writing에서 쓰는 방법이다. 그러면 informal writing이나 speaking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who를 쓰던가 that을 쓰던가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때 whom이건 that이건 who건 that이건 무슨 격? loved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이죠. 동사의 목적어로 목적격이니까 다 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여기선 네 가지가 다 답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밑에 있는 2번은 똑같이 whom 얘기인데 이번엔 whom이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얼핏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어서 좀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whom이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The man from whom I bought the log told me to oil it.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인 게 빨리 보일수록 독해가 잘 되겠죠. 당연히 커버를 안 찍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man의 구체성이 없죠. 남자인데 내가 그 남자한테 자물쇠를 샀어.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자물쇠에 기름칠을 하라. 동사 오일을 썼네요. 기름칠을 하라고 말했다. 기름칠 해야지 잘 돌아가겠죠. 요 whom이라는 것은 man이 반복된 대명사고 연결 기능이 있는 관계대명사를 썼습니다. 요 whom은 목적격인 게 분명한데 왜? from DS인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이죠. 요때 from whom이라고 쓰면 whom이라는 거 썼다는 의미에서도 formal하지만 whom 앞에 from이 나왔다는 의미에서 좀 더 formal해요. 그래서 very formal이라고 했어요. 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쓰는 건 formal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whom을 쓰는데 그걸 또 전치사를 그 앞에다 써. 매우 formal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만큼 very formal writing에 쓰는 거고 물론 틀린 건 아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whom이 분명히 목적격이지만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을 때 whom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이건 틀린 것이다. 목적격이라고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얘가 왜 나왔겠어? 얘하고 함께 있으려고 나왔는데 얘가 나왔는데 배신 때리면 되겠냐? 데이트해 그러면서 나왔는데 나 안 해 그러면서 나가면 안 되지. 나온 사람한테 대접을 해줘야지. 이론이 좀 이상하다. 어쨌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돼. 지금 안 돼. 생략 불가.
그럼 어떻게 하면 생략할 수 있냐? from을 뒤로 빼면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전에 from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좀 전에 우리가 배울 때 whom의 대용어가 뭐라고 배웠어요? who라고 배웠죠. whom의 대용어가 뭐라고 배웠어요? that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앞에 from이라는 이렇게 전치사가 나와 있을 때는 whom만 써야지 who나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목적격 whom의 대용어가 who, that 또는 생략 다 맞지만 바로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생략도 안 되고 대용어도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략, 어떻게 하면 대용어를 쓸 수 있냐? 전치사가 뒤로 빠져야지. 이렇게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전치사가 뒤로 빠지면 그냥 whom을 써놔도 되고요. 역시 formal한 표현이겠죠. who로 대용할 수도 있고요. that으로 대용할 수도 있고 이 모두가 다 목적격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 이거죠. 네.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는 whom만 써야 된다. 전치사가 뒤로 빠졌을 때는 뭐든지 써도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알겠죠? 아주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각주 36번 볼게요. 전치사 whom, 전치사 which 같이 전치사가 앞에 나온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비제한적 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쉼표가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뭔가 통하는 게 있죠? 비제한적 용법이 뭐야? 라이팅에서 쓰는 방법이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mal writing에 쓴다는 거잖아. 이해가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얘기는 이제 whom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which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which 별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다만 which는 대용어, who라는 대용어는 없죠. that이라는 대용어만 있죠. 예. This is the state of the art equipment. State of the art 최신식이라는 아주 많이 쓰는 형용사죠. 캡스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State of the art equipment 아주 최신식 장비인데 of which I spoke to you 너에게 한번 얘기했었지. 자, 이때 which는 장비를 가리키고 있는 대명사로서 of는 왜 썼느냐? speak of니까. speak가 자동사죠. speak of the equipment니까 of가 쓴 거죠. 그렇죠? speak of the equipment. 그 장비에 대해서 말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equipment가 관계대명사 which로 바뀌니까 of which가 앞으로 나간 거죠. 물론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매우 포멀한 표현이라는 거 마찬가지고요. 요때 of가 나와 있을 때는 of which만 써야지 of that은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of who가 안 된다는 말은 안 해도 되겠죠. 아까 whom과 who는 동족이지만 who와 which는 동족이 아니니까. This is the state of the art equipment. 최신 장비인데 요때는 of가 뒤로 빠져있네요. of가 뒤로 빠져있네요. of가 뒤로 빠져있네요. of가 여기 아니네요. 예. of가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which를 그냥 쓰고 있어도 되고 이게 뒤로 빠진 거죠. of가 빠졌으니까 비로소 that을 쓸 수도 있고 which건 that이건 전부 of의 목적어이므로 목적격이죠. 따라서 생략해버려도 맞는 표현이죠. 마지막은 of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which를 생략한 것은 역시 불가하다. 똑같죠? 차이점 없고요. whom이 who라는 대용어가 있다는 거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으니까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역시 전치사 플러스 which 비제한적 용법에서 많이 쓰는 것이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비제한적 용법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that으로 못 바꾸며 생략도 못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총괄지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미션은 말이죠. 목적격의 생략,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의 생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목적격이 아닌 경우에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법 문제에서는 그리 자주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볼 때나 영어를 특히 들을 때 매우 많이 쓰기 때문에 이때 당황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 아니더라도 자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더군 이 정도만 머릿속에서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라이팅을 할 때 꼭 생략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한 문장을 이해할 줄만 알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알겠죠? 네. 어떤 거냐? She's not the woman. 됐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됐쓰고 된 말에 상관없어요. 그게 맞죠 뭐. She's not the woman that she used to be. used to는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과거에 그랬던 그 여자가 더 이상 아니다. 잘 보시면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는데 대시 뭡니까?
She used to be의 보호 자리에 있죠. 보호가 주격 보호니까 이게 주격이란 말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해버렸네. 근데 저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그 다음 There is no girl in the class can solve this problem. 어떻게 보면 비문 같죠? 이상하죠 문장이? 아니 There is no girl이라는 문장이 있고 can solve this problem의 문장인데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뭐가 없어? 연결어가 없네. 당연히 who라든가 대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많대더라. 이상하게 보이지만 생략하면 하는 거지 뭐. 우리는 하지 마. 우리는 하지 마. 왜 했느냐? There is 뒤에 here is 뒤에서는 그런 일을 자주 발생한답니다. 다음 It was you sent him to school. 나왔습니다. 뭐 문장이 좀 이상하죠? 벌써 동사가 두 개인데 연결어가 없잖아. 원칙적으로는 틀린 문장이지. 하지만 많이 쓰는 건 어쩌란 말이야. 시험이라고 안 하고 시험이라고 해. 선생님이라 안 하고 셈이라고 해. 뭐 어쩌란 말이야. 하면 알아들으면 되고 우리가 쓸 때는 안 쓰면 되지. 그치? 글로 쓸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피해요. 어디서 빠졌어? 여기 빠졌죠. that. 이게 뭐냐? 자주 있는 현상이야. It was that 강조구문. It was that 강조구문에서 that 정말 자주 빠집니다. 그럼 빠지면 빠졌나 보다 이렇게 보죠. 잘 보시면 이 대신 무슨 격이냐 물어본다면 센트의 주어니까 주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문장도 뭔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문장이죠. 똑같은 강조용법입니다. It was that 강조용법인데 이번엔 뭐가 강조된 거죠? 요게 강조된 거죠. 예를 들면 it was him, it was you that told you the matter. 그러면 긍정문이겠죠? 긍정문 한번 볼게요. It was you. you 하면 안 되겠네. you니까 it was he 합시다. he도 하고 요새 구어체에서 힘도 하는데요. that told you the matter. 자, 보입니까? it was that 강조법 맞죠? 요때 it was가 있기 때문에 요걸 생략한 상태죠. 요 상태에서 요걸 물어보세요. 너에게 그 문제를 말하는 게 누구였니? 누구였니라고 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문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가고 도치가 되니까 who was it이 되죠. 요런 거 좀 외워놓을게요. 의문사 is it that. 의문사 was it that. 요거는 의문사 강조구문이다. 이렇게 써보세요. 의문사 강조구문이다. Who is it that? When is it that? Where is it that? Why is it that? How is it that? 뭐 수도 없이 뭐 의문사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강조된 거야. 평소문이라면 여기 들어있을 정보를 물은 거죠. 이해가죠? 지금 책에 있는 예문은 요때 요 대시 생략돼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강조구문이니까. 여기서 대시 빠져. 여기 대시 빠져 있는 거죠. Who was it that told you matter? 됐죠? 이렇게 주격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요거는 전부 다 앞에 there is, it is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우도 잘 보시면 요 자리에 연결어인 관계대명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빠져있죠. there is의 주어가 없어요. there의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관계절이 there is 구분일 때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잔챙이 이론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가? 그런가 보지. 그럼 되겠어요. 주절에 there is가 있을 때도 생략이 되고 종속절 자체, 관계절 내에 there is가 있을 때도 자주 생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 가든에 있는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세상에 있는 스칼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입니다. 별로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이거는 재미없는 거고 그냥 있으니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좀 더 재밌는 거 합시다. 5번 관계대명사들의 축약. 영어로 reduction이라고 합니다. reduction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거는 문장의 길이나 모양이 줄어들어야겠죠. 쭉 줄어드는 거죠. 압축한다는 얘기죠. 좀 전에 우리가 4번에서 본 거는 생략이에요. 생략.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고 해서 관계절이 사라진 건 아니죠. 연결어가 안 보일 뿐이지 관계절, clause는 그대로 있죠. 축약은 그게 아니고 절이 없어지는 거야. 절이 축약되면 뭐가 돼요? 구가 되잖아. 절을 쫙 조여갖고 구로 축약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관계대명사들은 뭐로 축약된다? 분사구로 축약된다. 책에 써있죠? 분사구로 축약된다. 근데 모든 관계대명사들이 다 분사구로 축약되는 게 아닌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문법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관계대명사들이 분사로 축약되려면 기본 조건이 있어. 책에 써있지. 무슨 조건?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절만 분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절. 알겠어요? 꼭 짚읍시다. 관계대명사 생략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도 형용사절은 그대로 있었다. 아까 얘기하는 거죠. 이와 달리 관계대명사의 축약, 리덕션은 관계대명사들이 분사, 구로 바뀌는 것이다. 즉 절이 구로 축약되는 것이다. 2번 뭐라고 써있어? 주격의 동그라미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절이 간결하고 경제적 표현을 구사하기 위해서 분사구로 항상 축약할 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절.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예. 반드시 주격 관계대명사로 시작되는 절이함을 잊지 말 것. 거기 줄쳐놓으세요. 예를 한번 쭉 봅시다. 크게 보면 말이죠. 1번, 2번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동사가 비동사가 있을 때, 2번은 비동사가 없을 때로 나눠서 설명하면 제일 쉽습니다. 이것도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통합해서 설명하다가 두 개로 쪼갰어요. 이해하기 쉬운 게 좋지 뭐. 예. 자, 주격 관계대명사를 축약할 때 비동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같이 없애버리는 거죠. 비동사가 없으면 관계대명사만 없애고 동사가 ing로 바뀌는 겁니다. 봅시다. 예. 요거는 전부 관계대명사들이 딱 있죠. Who is playing the violin? 다음에 That was advertised in the paper. 이렇게 돼 있죠. 예. 관계대명사들이 분명하고 주격임이 분명해. 그러면 항상 축약할 수 있어. 비동사가 있지? 날려버리라 이거야. 비동사가 있지? 날려버려라. 그러면 이렇게 날려버려서 이렇게 되면 아까는 형용사절이다가 형용사구로 바뀌었죠. 형용사절이다가 형용사구로 바뀌었죠. 알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진행형이 바뀐 것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태가 바뀐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좀 더 봅시다. They were faced with valleys which were almost impossible to pass. 역시 관계절이죠. 날렸어. 뭐가 남아? 아하, 형용사구가 남네요. 단순 형용사구. 관계대명사절 맞죠? 네, that on the bus 이렇게. 요때 that 날려봐. 뭐만 남아? 아하, 전치사구만 남네. 에헤. 자, 광범위하게 본다면 좁게 본다면 ing하고 이렇게 ing가 아까 봤던 ing가 있는 것과 ed가 있는 것만 분사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단순 형용사구 또는 전치사구만 남아있더라도 분사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왜? 빙이 빠진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원래 대타고 아가 빙됐다 빙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어쨌든 관계대명사에서 비동사를 뺐을 때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빼고 남아있는 뒷부분이 남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 뒷부분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ing도 있고 ed도 있고 단순 형용사도 있고 전치사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남아서 구로 축약될 수가 있다. 밑에 있는 3번은 뭐냐. 3번은 비동사가 없는 경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날려버리고 얘를 리든으로 바뀌어. 얘를 날려버리고 얘를 원택으로 바꿔. 아이 쉬워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네. 어떤 ing는 구가 되기 전에 ing가 아니었어. 동사였던 놈이 ing로 바뀐 경우도 있고 아까 playing처럼 요 playing은 원래 바뀌기 전서부터 playing이었지. 그러니까 ing란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는 ing도 있고 특별한 진행의 의미가 없는 ing도 있다는 거야. 이때 원팅은 진행형이 안 되죠. 진행형을 아예 못 만드는 동사잖아요. 이 원트는. live는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하는데 원트는 be wanting, be liking, be hating 다 못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예 진행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ing의 경우에는 절로 활용하려고 할 때 이게 bing에서 온 건지 아니면 기본 동사에서 온 건지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파트 1에서 배웠던 시제 진행형과 기본 단순형의 차이점을 잘 기억한다면 아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분사구 축약 쉽죠? 요게 이제 우리가 파트 1에서 배웠던 분사와 파트 2에서 배우는 형용사들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비제한적 용법의 경우에도 똑같이 축약할 수 있다. 비동사가 있으면 같이 축약하고 비동사가 없으면 관계대명사만 축약하고 동사를 ing로 바꾸면 되겠죠. 그것도 한번 볼까요?
칠판 한번 볼게요. 타이타닉. 타이타닉은 유명한 배 이름이죠. 예, 빙산에 부딪혀갖고 다 죽었는데 유명한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7, 8년 전쯤에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죠. 그럼 뭐 그 당시 때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Which is said to have cost at least $200 million to make. 만드는데 2억 달러. 2억 달러를 썼대. 2억 달러. 2천억 이상을 썼다는 거예요. 이번에 8년 만인가 9년 만에 엄청난 영화를 들고 나왔죠. 이 제임스 카메론. 아바타. 아바타. 3D. 이거다. 그것도 3D인지 모르고 또 2D에 가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3차원 영화로 만들어서 3차원 안경 끼고 봐야지. 그걸 왜 또 돈 싸게 나오고 2차원으로 봤다가 그거 3차원이었어. 그래서 영화 2번 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요새. 바보같이. 3차원으로 가서 가능하면 아이맥스 큰 데 가서 보세요. 아이맥스 영화관이 16,000원이더라고. 16,000원. 제임스 카메론 아마 그 영화는 아마 이거보다 아마 10배를 더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제임스 카메론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제임스 카메론이 옛날에 그 유명한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있어요. 에일리언 2인가요? 3를 했어요. 그래서 에일리언 2네요. 아주 유명해졌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그 시기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는 그 영화 뭐예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도 제임스 카메론이 아마 관계했는지 아닌지 지금 기억이 잘 정확하지 않는데 하여튼 대작들을 많이 만든 감독으로 아주 유명하죠. 캐나다 감독이고요. 아주 뭐 인생 철학도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타이타닉은 옛날 노동자 출신이라고 그러죠. 노동자 하다가 이게 영화 감독까지 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타이타닉은 which is said to have cost at least 왜 또 일냐? $200 million to make is one of the highest grossing movies of all time. 전무후무하게 돈을 제일 많이 번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갱신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최초로 1000만 명 이상이 볼 거라 이런 얘기도 있죠. 어쨌건 which is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적용법, 비제한적용법 가리지 않는다. His alphabet which consists of는 진행형이 안 되죠. 상태동사입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which is consisting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which를 비우고 consisting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bing가 없는 동사. 뭐가 없는 동사? 진행형 동사가 없는 동사 그러면 가끔 이런 거 딱 쓰면 선생님 진행형이 없다면서요. 이런 놈 있어. 내가 진행형이 없다 그랬지. 누가 분사가 없다 그랬나? 상태동사, stative verb는 bing를 못 쓰는 동사지 ing를 못 쓰는 동사가 아니죠. 이 지구상에 ing를 못 쓰는 동사는 없어요. ing는 모든 동사가 다 있지. ing, 투부정사, ed 다 있지. bing가 없는 동사가 있는 거지. 헷갈리지 마세요. 동사론에서 진행형 동사를 못 쓰는 동사가 있는 거지. 준동사론에서 분사 부정사를 못 쓰는 동사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is consisting을 못 한다는 거지. consisting of는 완전히 맞는 표현이라는 거. 이것도 한번 환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잡소리 했습니다. 저도 한때 꿈이 영화 감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 배우를 하고 싶어갖고 영화 감독을 못하지 않았는가. 뭐 돌 날아오네. 제가 말이죠. 최근에 광주 팬클럽 모임했거든요.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PD님이 딱 가서 미리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어떤 남학생이 장동건하고 정말 닮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대중의 인식이 그래요. 제가 이런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6번입니다. 6번. 관계대명사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이 who's네. 일단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죠.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세 놈이 있는데 소유격이 한 가지밖에 없네. whose. 그 얘기는 which도 소유격이 없고 that도 소유격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whose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that이나 which가 써있던 자리가 소유격으로 바뀔 때는 다 who로부터 꼬다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whose가 이 세 개의 관계대명사 모두의 소유격으로 사용되는 좀 기이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who의 소유격이 whose인 것은 분명하다. 이것도 먼저 할게요. who의 소유격은 whose. 원래 의문대명사 할 때도 who의 소유격인 의문형용사가 whose니까 관계대명사 who의 소유격도 whose겠죠. 너무나 쉬운 거죠. The man whose name is synonymous with, be synonymous with 뭐뭐와 동의어다. 뭐와 동의어? photography. 사진과 동의어래.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은 이 시계가 굉장히 나를 괴롭히네. 시계가 안 가요 또. 1분 19초에서 왜 멎어 있지? 저 1분 19초 가게 안 했죠? 오늘 시계가 날 괴롭히네. 이게 좀 가끔 사람마다 그날 좀 일질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강의는 아주 좋잖아요. 강의 좋으면 됐지 뭐. Whose name is 피디님이 여기 시간 좀 가르쳐 주세요. Whose name is synonymous with photography. 사진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사진과 동의하는 그 남자. 이 사람이 사진이 별로 없대. 뭐 사진? Taken of him than many other outstanding leaders of his time. 요게 지금 꾸꾸미 전에 이거 과거분사구죠? 예. 요게 지금 생각된 게 뭐겠어요? 위치 뭐겠지 뭐. 예. 요 좀 전에 배운 거죠? 예. 지금 이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예. 요거 얘기하려는 거지. 자기 이름이 사진과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대 때 그 유명한 유명인사들 중에서 그 사람 찍은 사진이 제일 적대. 하하, 재밌네요. 누굴까요? 그 유명한 저지 이스트만이죠. 예. 저지 이스트만. 토플에 참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든 회사 이름이 이스트만 코닥. 예. 코닥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죠. 이스트맨 코덱. 지금도 그 회사 이름이 이스트맨 코덱입니다. 세계 최초의 박스 카메라를 만들었죠. 박스 카메라라는 것은 박스같이 생긴 카메라 안에 필름이 들어가 있는, 이걸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말이죠, 400장 정도 찍었답니다. 400장 찍은 다음에 이걸 다시 공장에 다시 맡기면 그 공장에서 현상하고 인화해줘서 다시 필름을 새로 채워갖고 보내줬답니다. 휴대용 필름이 아직 나오기 전이죠.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이스트맨 코덱이거든요. 근데 코덱 이스트맨 코덱이 이스트맨이거든요. 이스트맨의 사진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다 이거죠. 자기가 찍긴 싫어했나 봐요. 예, 진정한 비즈니스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자, 어쨌건 간에 이 whose는 뭐냐? 이 man이 반복된 것으로서 man의 이름이니까 whose를 쓴 거죠. 두 번째는 비제한적 용법입니다. Mary는 그 Mary의 보이프렌드가 turn up,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이런 바람 맞았네. 바람 맞힌다는 걸 stand up 그러죠. stand her up 했네. 그녀를 바람 맞췄네요. 그녀는 stood up 당했네요. ended up ing는 의도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린다 그런 뜻이죠. 굉장히 탭스에서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end up ing, wind up ing. 보이프렌드가 안 나왔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시스터하고 그래서 결국 점심을 먹었대. 아, 이럴 때 맛 좀 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도 확인되는 걸 알 수 있죠. 선행사가 아직 특정성이 없으니까 커머가 없고요. 선행사가 특정하니까 커머가 있죠.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커머를 안 찍으면 메리가 여러 명 있는데 보이프렌드가 나타난 메리가 있고 안 나타난 메리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커머는 꼭 찍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whose라는 것은 사람인 who인데 who가 명사를 꾸며줄 때 소유격이 필요할 때 쓰는 관계대명사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자, whose는 who의 소유격이긴 한데 which는 소유격이 없기 때문에 who한테 꽂아 쓴다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We have a Spanish style house. 스페니쉬 스타일의 집이 있는데 나는 그 집에 mortgage를 지불하고 있다. mortgage. T가 발음이 안 되죠. mortgage는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많이 등장을 해서 한국말에도 한국말에 가끔 뭐 모기지 이렇게 나오죠. 모르는 사람은 모기가 무슨 뭐 그러면 안 돼. 모기하고 관계없어요. mortgage죠. mortgage. mortgage는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새로 살 집에 대해서 아직 소유가 되지 않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장기해서 갚게 돼 있죠. 미국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집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 없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집이 있는 사람도 뭐 아버지가 대대로 부자였으면 아니겠지만 보통 그냥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대충 평생을 그 모기지를 갚아요. 미국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편하기만 한 곳이 아니거든요. 일단 대학 등록금이 더럽게 비싸죠. 보통 사립학교가 1년에 등록금이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거든요. 주립학교도 비싼 데는 2천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요. 사립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4년 대학원 또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벌써 빚이 엄청 많죠. 집을 살 때 그 집 살 돈이 어디 있어. 그것도 모기지로 사죠. 그럼 그 빚 저 빚 갚다 보면 한 2, 30년 지나가고 이제 빚 다 갚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여행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60 정도 돼갖고 이러고 있는 거지. 참 이래서 가끔 싱가포르 이런 데가 참 좋은 것 같아. 이게 거기는 토지가 다 국유화돼 있죠. 자본주의지만. 그래서 토지 투기가 없는 거지.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어쨌거나 옆길로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네. 이게 모기지예요. 모기지를 내가 내고 있대요. 뭐 내가 내면 안 되나 보지? 안 되는 사람인가 보죠. 어쨌건. 이거 무슨 격? 소유격이고 반복된 명사절인데 뭘 반복된 거냐? Spanish style house가 반복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문장은 두 문장이 끊어져 있으니까 인칭 대명사를 쓰는데 두 문장을 연결하고 싶으면 요거를 써야겠죠. 관계대명사로. 요건 사물이 반복된 거니까 that 혹은 which를 써야 되는데 that which에 뭐가 필요해? 모기지를 꾸며주니까 소유격이 필요하죠. that which에 소유격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who한테 꿔달라고 하는 거지. who야 꺼져. 그래갖고 굴욕적으로 꿔다 쓴다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굴욕적으로 꿔다 씁니다. 토익에서는 이런 문제 많이 납니다. We have a Spanish style house. I pay the mortgage of the house. 이건 뭐냐? 꿔다 쓰다 보니까 약간 기분이 나빠. 나는 그래도 위치인데 왜 후 걸 껴다 써? 내가 좀 연기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렇게 하는 거하고 요렇게 쓰는 게 같은 말이죠. 요거는 반복된 명사인 house를 인칭 대명사로 쓴 거고 요건 반복된 house를 그냥 the house라고 한 번 더 쓴 거죠. 요거하고 요거 같은 말이죠. It's mortgage나 the mortgage of the house랑 같은 말이죠. 그럼 요 상태에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whose 안 꿔도 되죠. 왜? of 뒤에 house는 목적격이니까 그냥 which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mortgage of which라고 쓰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요렇게 쓰는 방법이나 요렇게 쓰는 방법이나 같은 방법이다. 보통 요렇게 쓸 때는 보통 쉼표를 써서 비제한 정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안 쓰면 문장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끊어지지가 않죠. 막 명사가 명사 막 줄줄이 사탕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쓸 때는 보통 커머를 찍습니다. who한테 꽂아 쓰는 방법, 안 꾸고 쓰는 방법을 원래의 인칭대명사, 원래의 명사가 있던 것으로부터 연결시켜서 설명하니까 이해할 수 있죠? 보통 문법책들이 그냥 이걸 안 보여주고 요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 이게 왜 갔나? 요게 같다는 걸 보여주면 요게 같다는 걸 쉽게 보여줄 수가 있죠. 이해 갔죠? 그런데 말이죠. 꿔다 쓰는 거는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건 이제 농담이고요. 그냥 영어적으로 얘기할게요. 꿔다 썼는데 who's란 말은 기본적으로 딱 들을 때, 볼 때 who를 연상시키는 말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구어체에서는 who도 잘 안 쓰거든. that을 더 많이 쓰거든. who를 연상시키는 말을 사물에 대해 쓰는 게 과연 옳은가? 어떤 학자들은 과연 이게 옳은가? 이건 틀렸다고 본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요. 물음표를 붙이는 학자들도 있어요. ETS, 토익, 토플을 주관하는 ETS는 좋아해요. 저런 문장을 많이 써요. 시험에도 나고. 근데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틀린 건 아닌데 되게 난잡하죠. 과연 이런 표현을 과연 꼭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팅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지 말으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 좀 이렇게 안 쓰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안 쓰면 그냥 이게 더 좋은 표현 아니냐. 꼭 관계대명사 써야 되냐? 그냥 인칭대명사 쓰지. 그냥 명사 쓰지. 뭐 관계대명사 쓴다고 난리치냐. 그런 얘기지. 책 써놨죠 제가? 위치의 소유격으로 whose를 쓰는 건 구어체에서는 피하라. who를 연상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거. 인칭대명사를 그냥 표현을 하는 게 훨씬 적합하다. 구어체건 글이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whose는 이런 거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토익 공부를 한다면 토익에서 나니까 알아둬라. 알겠죠? 탭스는 이것까지 나요. 탭스는 여기까지 나고 이거 토익은 이건 안 나요. 토익은 여기까지만 나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머 바이블 보시는 분은 참 다양한 사람들 많죠. 제일 그래머 바이블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제 수강생 명단을 항상 봤거든요. 매달 이렇게 봤습니다. 수강생, 신규 수강생. 제일 많은 분들은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70년생서부터 77년생까지 제일 많습니다. 제 수강생의 70%가 70년생에서 77년생사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분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정다양해요.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요. 뭐 고등학생, 대학생도 이렇게 많습니다. 따라서 다들 공부하는 목적들이 다 다르겠지만, 뭐 영어를 영어 그대로 공부하자는 목적이니까 영어를 가르치면 되는데, 또 토익이나 탭스나 이런 거 공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혹 그런 걸 제가 양념을 좀 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관계대명사의 일치 나왔습니다. 보통 영어에서 일치, agreement라고 하면 우리 이미 배웠죠?
주어와 동사의 일치를 가리키죠. 주어가 3인칭이면 3인칭 단수형 동사를 쓰고 복수면 복수형 동사를 써라 이런 얘기죠. 일치는 말이죠. 수능에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럼 관계대명사가 왜 일치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앞에 student 단수가 있어. 관계대명사 뭐 쓰죠? who죠. 앞에 student 복수가 있어. students. 역시 뭐 씁니까? 역시 who죠. that을 쓴다고 해서 차이가 없죠. student도 that이고 students도 that이야. 무슨 말이냐. 관계대명사만 봐서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관계절에서 주격이라면, 주어라면 그 뒤에 올 동사의 수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일치와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일치를 같이 내는 거죠. 이런 식의 일치 문제를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볼까요? 요거 뭐죠? 요거 하나 안 했네요. 요거 하나 안 했네요. 요거 하고 갑시다. 앞에 있었네요. 앞에 이제. astronomy 천문학에서는 the term of it 궤도라는 용어가 refer to 뭘 가리킨다? path of any object. object의 path를 가리킨다. 그 motion이 너무 쉬운 건데 이거 해야 되나? 자, 요거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한다? whose motion 하면 된다. whose 쓰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the motion of which라고 하면 된다. 너무 쉽네요. 안 해도 될 뻔했네요. 답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치 문제가. What was the name of man? 여기까지 똑같죠. What was the name of man? 두 번째는 What is the name of man? 조금 다르네요. 위에 건 was고 밑에 건 is네요. 야,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봤어요. is는 이다고 was는 있었다다. 그래서 세 글자고 요건 두 글자다. 이렇게. 난 영어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참. 갑자기 머리가 뻐근해 아파요. 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o나 which 대 중에 뭘 써야 되느냐? 뭘 써야 되는가? 뭘 묻는 거예요? 이놈이 어떤 명사가 반복될 거냐는 걸 묻는 거죠. 이게 반복된 거냐? 이게 반복된 거냐? 그럼 다르죠. 왜? 이게 반복된 거면 사물이잖아요. 이게 반복된 거면 사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행사의 종류에 따른 관계대명사의 선택의 문제로 먼저 한번 낼 수가 있죠. 이건 아직 주어동사 일치 문제는 아니네요. 왜? 둘 다 단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뒤에 내용을 봐야겠지. lend you the money. 너한테 돈을 빌려준 건 이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따라서 답은 뭐예요? 요거나 요걸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리는 이름이겠죠. 네임을 가리키니까 which하고 대십니다. 요건 제목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의 일치 이렇게 해야겠네요. 아직 주어동사 일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일치. 이건 관계대명사이면 고유하게 있는 일치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인칭대명사의 경우에 일치는 물론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만 좀 우리가 공부하는 정도 수준에서 잘 안 나오죠. 앞에 boy가 나왔으면 he를 써라. girl이 나왔으면 she를 써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행사와 인칭대명사의 일치죠.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아니야? 그만큼 중요하니까.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의 일종이니까 선행사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한 이름들 참 많죠. 제가 저번에 요새 개명들 많이 하잖아요. 개명. 제 아는 우리 저기 ERS 어학원에 있는 어떤 선생님도 이름은 최모,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이 이제 개명 사유를 이렇게 법원에다 제출해야 되는데요. 개명 사유가 적합해야 개명이 받아들여진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 신문에 보니까. 이름이 이름 되게 좋아. 나라를 통치하거라. 아버지가 참 아들에 대한 많은 꿈을 갖고서 이름을 지은 거죠. 나라를 통치하거라. 성이 김씨야. 김치국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이름을 여자 이름이 이런 게 있어요. 여자 이름 진짜 좋아. 참 진짜 개집 여자. 참한 여자 아니야. 참된 여자가 되거라. 성이 조씨야. 뭐 어쩌라고. 아니 왜 아버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성을 안 넣어보고 이름을 짓죠? 성을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진여야. 자기 성을 까먹어. 나 정말 이러면 진짜 바꿔야겠죠. 이건 다
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졌답니다. 예. 얼마나 어릴 때마다 에이 저짓냐 이랬겠어요. 아, 이거는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예. 제가 나중에 애를 낳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놀림이 안 되는 이름을 지어야 돼. 놀림이 안 되는 거. 그죠? 발음이 이상한 거. 뭐 놀림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건 지으면 안 돼. 그죠? 예를 들면. 그죠? 예를 들면 뭐. 그죠? 그런 거 안 돼. 그죠? 그렇게 이름 평범한 게 좋아. 평범한 게. 또 평범한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유명해지면 말이죠.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자기 이름을 쳤을 때 자기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같이 나오면 기분 나쁘죠. 그죠? 유명한 어떤 영어 선생님들도 그 사람 치면 그 사람이 잘 안 나오죠. 예. 저는 치면 저만 나오죠. 아, 저 이름 좋은 이름이야. 아, 좋은 이름. 아, 김찬희, 소찬희. 아, 저 소찬이하고 소찬이하고 한번 만나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Here are snapshots of the woman. 여자의 스냅샷이 있습니다. 스냅샷은 이제 뭡니까 이게 그냥 사진이죠. 예, 옛날에는 그 원판 사진이라고 사진관에서 찍는 사진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냥 사진기로 찍는 시간. 사진기로 찍는 사진은 스냅샷이 있는데 요새는 다 그거로 찍으니까 그냥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자 사진들이 있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네. 얘는 복수고 얘는 단수야. 얘가 뭘 가리키는지 모르죠. 대시니까. 예,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뒤에 거는 나의 great grandmother니까 요걸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요게 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이 요게 되겠죠. 요거는 ready to be used by new subscription. So new subscription에 의해서 사용될 준비가 된 것은 사진이겠죠. 그래서 대시 가리키니까 답은 are가 된다. 요건 뭡니까? 관계대명사가 주격일 때 뒤에 있는 동사와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일치는 이렇게 앞부분인 선행사하고의 일치, 그다음에 앞부분의 선행사와의 일치를 토대로 뒤에 있는 동사와의 일치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의 일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관계대명사 들어가기 전에 관계대명사 가장은 아니고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 전례의 삽입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마 오토로스 그래머 공부하신 분은 그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의문사절과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절 내에서도 의문사절, 그러니까 명사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의문사절과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절 내에서도 주어동사의 삽입이 발생한다. 삽입, insertion. 기본 형태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주어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오토록스에서 노래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바로 여기가 포인트죠. 동사, 부정사, 동사, 분사가 아니고 동사가 두 번 연속 나오는 거지. 이때 당황하면서 아니 동사가 왜 두 번 나오냐? 그러지 말고 요때 요게 삽입된 것이니까 요게 주술관계고 그 다음에 요 동사의 주어는 뭐다? 요게 주어다. 요게 주격이게 돼 있죠. 그래서 오토록스에는 제가 어떻게 노래를 불렀죠?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그랬죠. 노래도 아니네. 챈트네 챈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랬죠? 제가 앞에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아, 70년대생들한테 저 후창하라면 좀 미안합니다. 아,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예. 다 제자지 뭐. 그죠? 다 제자. 예. 나한테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예. 다 제자지 뭐.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목이 막 매네.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예. 동사 이렇게 나오면 삽입 이런 거죠. 삽입이 잘 되는 동사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think, believe, consider 뭐 쭉 나오죠? 삽입이 잘 되는 동사가 생각 동사가 쭉 나오다가 말하다, 알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삽입되는 동사, 즉 욕이 오는 동사입니다. 요거. 욕이 오는 동사들을 쭉 제가 박스에 나열을 해놨는데 공통점이 뭔 같아요? 아, 오토로스 공부하신 분이 저기 있네. 공통점을 맞추시네. 공통점은 뭐다? 아, 써놓으세요. 거기 박스 있죠? 박스. 단어 동사 짝 있죠? 거기 옆에 써놓으세요. 네,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입니다.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가 이렇게 삽입이 될 수 있습니다. 썼습니까? 왜 그런지 예문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이쪽으로 좀 비춰주십시오. 자, 잘 봅시다. She was a teacher란 말이 있습니다. 그녀가 선생님입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죠. 그녀가
was not confident in her ability. 선생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두 문장 끊어줬으면 잘 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굳이 연결하고 싶어. 연결하면 반복된 대명사를 찾아야겠죠. 여기 대명사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뭐가 반복된 거예요? 얘가 반복된 거죠. 그럼 반복된 게 뭐로 바뀌어? 관계대명사로 바뀌는데 관계대명사가 인칭대명사와 차이가 나는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죠? 관계대명사는 자기절 앞에 있다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겠어? 삐리리리? 삐리같이 삐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teacher who가 튀어나오면 who I thought. 자, 얘가 나왔어. 어떻게 돼? 아하, 동사 보이죠? 삽입돼 있다 이거야. 얘가 주어 동사고요. 얘의 주어는 얘예요. 당연하지. 이게 뭔데? 원래 얘의 주어였잖아. 그렇지. 이게 관계대명사 전례의 삽입이. 알겠죠? 그러면 이게 삽입이 봐. 삽입된 상태에서 봅시다. I thought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I thought가 없으면 누구나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야. 이렇게 되면 나의 주관적 생각이야.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 확실히 뜻이 달라지죠. 삽입된 문장 때문에. 좀 더 볼게요. Mount Everest is beautiful. 에베레스트 산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tallest mountain in the world라는 것을 마침표가 빠져있네요. 그러면 요 it이 반복된 거죠? 그럼 이걸 it을 뭐로 바꿔? 뭐 which나 that으로 바꾸겠죠? 근데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관계절 맨 앞으로 가는 게 여기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로 가면 안 되죠. 마운트 에베레스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가야겠네. 예. 여기로 갔다가 가야겠죠? 죄송합니다. 여기로 갔다가 같이 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운트 에베레스트 하고 커머 찍어요 안 찍어요? 아까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지? 티처니까. 찍어 안 찍어? 그렇지. 찍어야죠 이제.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찍고 그 다음 which I know is the tallest mountain in the world까지 한 다음에 다시 커마 찍고 is beautiful. 보이죠? 동사 요게 이렇게 됐죠? 하나 더 해볼까? John is now major in 전공을 하다. 컬리지에서 엔지니어링 공학을 전공하고 있답니다. I remember he was good in math. 수학을 잘했던 것 같아요. 요때 John 나왔습니다. 얘가 얘지? 얘가 뭐로 바뀌어? who로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John 한 다음에 커머 찍어봐라. 찍어야지. who I remember was good in math. 커마 찍고 is now majoring in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보이죠? 저는 내 기억에는 수학을 참 잘했던 것 같고요. 지금 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공학, 특히 기계공학 같은 거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사 보입니까? 주어 동사 요게 삽입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주어는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내가 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삽입이 잘 되는 동사. 삽입이 되는 동사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대절을 목적으로 갖는다고요. I think 대절, I know 대절, I remember 대절. 그럼 그게 뭔 관계가 있냐? 잘 봐봐. 얘가 삽입이 된 이유는 여기 있던 게 튀어나가서 그렇죠. 얘가 왜 삽입됐어요? 여기 있던 게 튀어나가서 그런 거죠. 그럼 튀어나가기 전을 봐봐. 튀어나가기 전에 얘가 뭔데? I know 뒤에 대절 아니야. I thought 뒤에 대절 아니야. I remember 뒤에 대절이잖아요. 아하. 어떤 주어 동사 뒤에 있는 종속절 대절의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뀔 때 얘가 삽입이 되는 거군. 아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로 비춰보세요. She is the girl.
She was the girl 합시다. She was the girl. I thought she loved me. 위로 써도 되겠죠? She was the girl. She thought I loved her. 서로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네요. 그녀는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줄 알았고요. 밑에 건 나는 그녀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위의 문장을 보세요. 위의 문장은 얘가 반복된 거죠. 그럼 얘를 뭐로 바꾸면 돼? 그냥 이렇게 싹 바꾸면 돼. 삽입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안 생기잖아 삽입이. 안 끼어 들어가잖아요. 얘는 얘가 요거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삽입이 되지 않습니까? 얘가 삽입이 되는 이유는 요렇게 되는 요 절이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요게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절이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삽입되는 동사는 대절의 존재를 필수로 한다 이거. 따라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동사가 전부 다 뭐야? 대절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다 이 말이야. 재밌죠? 삽입 재밌어요. 그래서 집에서 강렬함 사죠? 동사 강렬함 사죠? 동사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게 컬투 같은데? 저거 컬투 좋아요. 컬투 이렇게 해바라기 이렇게 붙여넣어서 이거는 책상 접속사죠?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거 참 재밌는데 이건 벽돌 접사죠? 이러면서 안 비슷한 거요? 남들 개인기 한 건데. 자, 이와 같이 옛날에 컬트 삼형제였어요. 근데 한 명이 탈퇴해갖고 컬투가 됐죠. 저 껴줘서 다시 삼형제 하면 안 되나? 이와 같이 종속절의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뀔 때 관계절 내 주어 동사 삽입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삽입을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봤죠. 이제는 거꾸로 삽입되어 있는 문장을 놓고 뭐가 들어가는 걸 묻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탭스식 수능식으로 바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는 라이팅 한다는 면에서 한번 해봤고요. 라이팅 말고 어법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삽입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는가를 묻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삽입을 해놔.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돼. 삽입이 되어 있군. 요걸 빨리 알아채는 게 어법 문제의 요체다 이거야. 어떻게 빨리 알아채냐? 요거지 뭐 요거. 동사. 그래서 내가 노래 동사. 삽입돼 있네. 어머, 삽입이군. 빼고 보면 너무 쉬워. 헝그리였잖아. 보이스가 반복된 거지. 헝그리는 보이가 하는 거지. 머니가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고 워의 주어니까 후 또는 that. 쉽죠? 이렇게 한 거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 똑같은 문장이야. I gave some money to the boys I thought to be hungry. 차이점이 뭡니까? 아하, 여기가 동사가 아니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요게 관계대명사가 되기 전을 한번 보여줄게요. 관계대명사 되기 전이면 요게 마침표가 돼 있고 I thought boys가 they겠죠? They were hungry입니다. 요렇게 돼 있었던 거죠. they가 후로 바뀐 거죠. 이해가죠? 요거는 말이죠. 마침표가 돼 있고 I thought them to be hungry. 아하, 이렇게 돼 있는 거군. think나 consider 같은 동사는 대절이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목적어, 목적보호가 올 수도 있죠.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절이 두 개지만 이 경우는 절이 한 개죠.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댐이 그래서 뭐로 바뀌는 거야? 훔으로 바뀌겠죠. 훔. 당연히 후라고 쓸 수도 있겠죠. 당연히 대시라고 쓸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자, 답이 다른 거 아시겠죠, 지금? 뒤가 워가 돼 있으니까 무조건 주격이 있어야겠죠. 일반적으로 생략이 안 되고요. 요거는 투비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답이 4개입니다. whom, who, that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삽입이 아니에요. 요게 삽입인 거예요. 자, he narrowed the field of applicants. 이거 orthodox에 있던 문장입니다. 거기서 딱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는 지원자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몇 명으로? 3명으로. 어떻게? 자기 생각에 best qualified for the position. 그 직책에 최적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Because of training and experience. 경험으로 보나 훈련 정도로 보나 그 직책의 최고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3명으로 applicant의 범위를 좁혔다. 여기 앞에 선행사가 될 수 있는 후보가 3명이 있어요. field와 applicant와 3개의 선행사 후보가 있어. 뭐가 선행사라고 봐야 될까?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요걸 일단 깨달아야 돼. 얘가 삽입이니까. 그럼 뭐하고 내용적으로 연결시켜야 돼? 얘하고 내용적으로 연결시켜야죠. 내가 뽑으려는 그 직책의 최적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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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예. 100명이 지원했는데 3명으로 좁힌 그 3명이 베스트 퀄리파이드지. 그럼 3를 받고 있으니까 사람이네. who나 that을 쓰고요. 그 다음에 he thought가 삽입인 걸 안다면 얘와 일치되도록 동사의 꼴을 정해줘야겠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따라서 뭘 써? 또 아라고 한다. 아라고 한다. 과거잖아. 와, 어렵지. 동사는 항상 뭐가 필요해? 수태 시제. 수태 시제. 수태 시제. 여기서는 태는 관계없고 수하고 시제 다 생각해야지. 복수, 시제, 과거. 삽입,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알겠죠? 요게 바로 삽입이었습니다. 자, 삽입 문제는 스스로 삽입된 문장을 고치는 방법도 좀 연습해 보고요. 이렇게 삽입해 놓았을 때 삽입 문장을 묻는 거구나. 그럼 삽입을 싹 철거시켜서 떼어냈고 관계대명사의 정확한 형태라든가 동사하고 일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두시고요. 탭스에서 매우 좋아하니까 탭스 대비하시는 분은 특별히 좀 잘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사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